엄마의 무릎 꿇은 그날 나는 칼을 들고 서 있었다. 피가 아니라 그동안 쌓인 증오의 칼날이 내 손에 쥐어져 있었다. 미안해, 딸아.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메웠지만 내 귀엔 그저 빈 메아리일 뿐이었다.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미안하다고? 그 말로 내 인생을 돌려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그녀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그날 아침 나는 그녀를 집으로 불렀다. 오랜만이야, 엄마라고 속삭이듯 말했지만 내 눈빛은 이미 판결을 내린 재판관의 그것이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문을 잠갔다. 도망칠 길은 이제 없었다. 나는 항상 엄마의 그림자 속에서 자랐다. 서울의 좁은 원룸, 그곳이 우리의 전부였다. 아빠가 떠난 후 엄마는 나를 보며 너 때문에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어린 시절 나는 쓰레기통 옆에서 잠들곤 했다. 엄마가 늦은 밤에 술에 취해 돌아오면 나는 바닥에 웅크리고 숨을 죽였다. 이 새끼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그녀의 중얼거림이 내 귓가에 박혔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상 위엔 아무것도 없었다. 혼자 먹어. 엄마는 피곤해. 그 피곤함 속에 숨겨진 건 나에 대한 증오였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나는 친구들의 집에서 본 엄마라는 존재를 동경했다. 그 집들엔 따뜻한 밥과 포옹이 있었다. 우리 집엔 빈 술병과 욕설뿐. 한 번은 엄마가 나를 벽에 밀치며 소리쳤다. 너 같은 애 낳아서 후회해.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 나는 울지 않았다. 울음은 약함의 증거였다. 대신 나는 방 안의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언젠가 나는 강해질 거야. 너를 후회하게 만들 거야. 시간이 흘렀다. 중학교에 들어서면서 나는 공부에 미쳐갔다. 학교 도서관이 내 유일한 피난처였다. 책 속 세상에서만 나는 자유로웠다. 친구들은 지은아, 너 왜 그렇게 공부만 해? 라고 물었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미래를 위해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엄마의 눈빛이었다. 그녀가 나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그 경멸. 나는 그걸 지우기 위해 밤새워 책을 파고들었다. 성적은 올라갔고 장학금은 따냈다.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나는 서울대에 합격했다. 엄마는 그 소식을 듣고도 그래서 뭐. 먹고 살 돈은 이라고 비아냥거렸다. 대학 생활은 나의 해방이었다. 기숙사에서 지내며 나는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를 느꼈다. 친구들이 생겼고 연애도 해봤다. 민준이라는 남자. 그는 나를 안아줄 때 너는 소중해 라고 속삭였다. 그 말은 엄마의 욕설을 지워주는 마법 같았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졸업 후 나는 대기업에 입사했다.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며 서울의 번화가에 작은 원룸을 얻었다. 독립. 그 단어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엄마와의 연락은 끊겼다. 그녀는 가끔 전화로 돈을 뜯어내곤 했지만 나는 무시했다. 더 이상 안 돼. 그 한마디로 끝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먹이는 걸 알았지만 동정은 없었다. 오히려 해방감이 밀려왔다. 이제 나는 자유였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민준과 결혼을 꿈꾸며 삶은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복수는 조용히 싹텄다. 어느 날 회사 프로젝트로 인해 엄마의 옛 동네를 방문해야 했다. 그곳에서 나는 그녀를 봤다. 시장통에서 과일을 팔며 주름진 얼굴로 웃는 엄마. 그녀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피곤하지만 평화로워 보였다. 지은아, 그녀가 나를 부르는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오랜만이네.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손을 뻗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할 말 없어? 가봐야 해. 그 만남이 모든 걸 바꿨다. 집에 돌아와
나는 옛 사진을 꺼냈다. 어린 내가 웃는 사진. 하지만 배경엔 엄마의 차가운 시선이 있었다. 증오가 되살아났다. 왜 나한테 그랬어? 왜? 밤새워 울었지만 눈물은 분노로 변했다.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그 복수는 단순한 해악이 아니었다. 공정해야 했다. 그녀가 나에게 한 만큼 그녀도 느껴야 했다. 이름의 고통, 배신의 아픔.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그녀의 삶을 파악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녀가 새 남자와 살고 있음을 알았다. 그 남자는 그녀를 가족이라고 불렀다. 아이러니했다. 나한테 가족은 쓰레기통이었는데 나는 익명으로 그 남자에게 편지를 보냈다. 당신의 여자는 과거의 딸을 버렸어요. 학대하고 버리고 증거로 옛사진과 녹음 파일을 첨부했다. 엄마의 최종 고백, 딸. 그건 내 실수야. 그 남자는 엄마를 떠났다. 소문이 퍼지며 그녀의 시장 자리는 문전성시가 됐다. 엄마가 나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왜 그래? 왜 나한테 이런 짓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웃었다. 왜? 엄마가 나한테 한 짓만큼이잖아. 통화가 끊어진 후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민준이 걱정스레 물었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냐. 그냥. 과거를 정리하는 중이야. 그는 나를 안아줬지만 그의 품 안에서도 나는 홀로였다. 복수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엄마가 나를 파괴했듯 나도 그녀를 무너뜨려야 했다. 며칠 후 엄마가 내 집 앞에 나타났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을 가른다. 지은아, 문 열어줘. 엄마야. 나는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다. 왜 왔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녀가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나는 칼을 들었다. 비유적인 칼, 하지만 그 끝은 날카로웠다. 용서. 그게 그렇게 쉽다고.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다. 그 무릎 꿇은 엄마를 보며 나는 과거로 돌아갔다. 어린 시절의 그날, 엄마가 나를 때린 후 너는 내 인생의 오점시라고 속삭이던 그 밤, 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이제 그 오점이 그녀를 찌르는 차례였다. 일어나. 여기서 이러지 마.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제발, 딸아. 엄마가 다 잘못했어. 아빠 떠난 후 내가 미쳤었어. 아빠.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저렸다. 아빠는 내가 5살 때 사라졌다. 엄마, 아빠는 언제 돌아와? 내가 물으면 엄마는 그 새끼는 영원히 안 와. 너 때문에 갔어. 라고 소리쳤다. 나중에야 알았다. 아빠는 엄마의 외도로 떠난 거였다. 하지만 그 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웠다. 너 같은 애를 낳아서 그 후회는 내 DNA처럼 내 안에 스며들었다. 나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거실 소파에 앉힌 후 물 한 잔을 건넸다. 마셔. 그리고 말해. 왜 이제 와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었다. 그 남자. 내가 보낸 그 편지 때문에 떠났어. 시장에서도 소문나서 장사 못해. 이제 나 혼자야. 내가 날 버린 것처럼. 버린 거? 엄마가 먼저 버렸잖아. 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옛날 일기를 꺼냈다. 봐, 이건 내가 10살 때 쓴 거야. 엄마가 날 싫어해. 왜, 매일 이렇게 썼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내가. 술 때문에 변명이었다. 그녀의 약함을 핑계로 한. 나는 복수의 다음 단계를 생각했다.
공정하게. 그녀가 나에게 빼앗은 걸 돌려주기. 가족. 사랑. 나는 그녀를 가족 모임에 초대했다. 내 친구들, 민준과 그의 가족. 그 자리에서 나는 모든 걸 폭로했다. 이 사람이 제 엄마예요. 하지만 제게는 지옥이었어요. 친구들은 놀랐다. 엄마는 창백해졌다. 지은아, 왜? 엄마가 나한테 한 대로. 이제 내가 느껴봐. 배신의 맛. 그 모임 후, 엄마는 병원에 실려갔다. 스트레스로 쓰러진 거였다. 의사는 심장 문제예요. 휴식이 필요해요. 라고 했다. 나는 병실을 찾았다. 그녀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내 눈은 차가웠다. 고마워. 이건 시작이야. 내가 날 무너뜨린 만큼 너도 무너질 거야. 퇴원 후 나는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 그녀의 원룸은 여전했다. 빈 술병 대신 약병이 쌓여 있었다. 살아. 하지만 외로워 그녀의 고백이 나를 흔들었다. 순간 동정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물리쳤다. 이건 연극이야. 그녀의 속임수. 나는 그녀에게 직업을 소개했다. 내 회사 계약직. 일해. 스스로 일어나.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다. 나는 상사에게 이 사람, 과거에 문제 있었어요. 감시하세요. 라고 귀띔했다. 상사는 엄마를 괴롭혔다. 작은 실수에도 질책. 엄마는 나에게 울며 전화했다. 지은아, 도와줘. 직장 생활 못하겠어. 나는 웃었다. 엄마도 나한테 그랬잖아. 너는 쓸모없어라고. 통화 끝에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내 차례야. 민준이 알게 됐다. 너 무슨 짓 하는 거야? 복수. 그게 내가 아니야. 그는 나를 붙잡았다. 그만해. 용서해.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했다. 용서. 그게 가능해? 엄마가 날 때릴 때 누가 날 용서해줬어. 우리는 다퉜다. 처음으로. 민주는 너 변했어. 증오가 너를 삼키고 있어. 라고 했다. 그는 떠날 뻔했다. 하지만 나는 울며 매달렸다. 제발. 나 혼자 두지 마. 그 밤 나는 홀로 앉아 생각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독이었다. 내 마음을 갉아먹었다. 엄마의 무릎꿇음이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배신?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과거를 조사했다. 아빠의 연락처를 찾았다. 아빠, 엄마가 후회해요. 만나줄래요? 아빠는 돌아왔다. 하지만 엄마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 여자 때문에 내 삶 망쳤어. 그 재회는 엄마의 마지막 상처였다. 엄마가 다시 무릎 꿇었다. 제발, 그만해. 죽을 것 같아. 나는 그녀를 내려다봤다. 죽어. 그럼 죽어봐. 나도 죽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내 손이 떨렸다. 복수의 끝이 보이지 않았다. 복수의 물결이 점점 커졌다. 엄마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문제 행동 때문에 그녀는 내게 달려왔다. 내가 한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엄마가 나한테 한 대로.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넌 악마야. 내 딸이 아니야. 그 말에 나는 웃음이 터졌다. 악마. 엄마가 날 그렇게 만들었어. 나는 이제 그녀의 모든 걸 통제했다. 돈, 관계, 심지어 건강까지. 그녀의 약을 바꿔치기 했다. 가벼운 환각제. 이게 엄마가 날 미치게 한 술만큼이야. 그녀는 밤에 악몽을 꾸며 울부짖었다. 지은아. 왜? 병원에서 그녀는 딸이 날 죽이려 해느라고 중얼거렸다. 의사들은 정신과를 권했다. 환각증일 수 있어요. 민준과 나는 갈라섰다.
너 미쳤어. 그만둬. 그는 짐을 챙겼다. 나 없이도 살아. 너는 증오로 가득 차 있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심장을 찔렀다. 홀로 남은 아파트.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게 내가 원한 거였어.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쇠사슬이었다. 엄마를 다시 만났다. 공원 벤치. 그녀는 야위어 있었다. 지은아, 엄마가 죽어도 돼.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아니야.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슬픔이 아닌 사랑. 거짓말 막. 엄마는 날 사랑한 적 없어. 있었어. 아빠 떠난 후 내가 무너졌어. 너를 탓했지만 그건 나 자신을 탓한 거였어. 그 고백이 나를 흔들었다. 밤새워 회상했다. 엄마가 가끔, 아주 가끔 나에게 빵을 사주던 날, 이게 내 목이야. 그게 사랑의 표현이었을까?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옛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그 여자, 딸을 학대한 년이야의 그녀의 삶은 무너졌다. 이웃들은 그녀를 피했다. 엄마가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는 미안해. 내가 날 미워하게 만들었어 라고 했다. 나는 병실 창가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봤다. 도시의 불빛이 눈물처럼 흘렀다. 이제 끝내야 해. 하지만 어떻게? 민준이 돌아왔다. 들었어. 엄마 일, 그만해, 지은아. 너 자신을 구해. 그의 포옹이 따뜻했다. 나 무서워. 멈출 수가 없어.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복수의 절정. 나는 엄마를 내 집으로 불렀다. 마지막 기회. 용서받고 싶어. 그녀는 무릎 꿇었다. 그래. 제발. 나는 칼을 내려놓았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모든 걸 고백해. 아빠한테, 세상에. 그녀의 고백은 녹음됐다. 나는 딸을 학대했어요. 술에 취해 미워했어요. 후회해요. 그 파일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녀의 삶은 끝났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도 죽었다. 고백 후 엄마는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치료가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복수였다. 병원에서 그녀는 고립됐다. 방문조차 제한. 엄마, 이게 내가 날 고립시킨 만큼이야. 나는 월 한 번 방문하며 속삭였다. 후회해. 그럼 더 고통받아. 내 삶은 표면적으로 완벽했다. 회사에서 승진, 민준과의 관계 회복. 하지만 밤이면 악몽이 왔다. 어린 내가 울부짖는 꿈, 엄마, 왜, 깨어나면 땀에 흠뻑. 민준은 상담받아라고 했지만 나는 거부했다. 이건 내 싸움이다. 어느 날 엄마의 편지가 왔다.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도 봐. 이 증오는 너를 파괴해. 용서해. 아니, 용서 안 해도 돼. 그냥. 자유로워져. 그 편지가 나를 무너뜨렸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방, 창살 너머 그녀는 웃었다. 왔어. 이제 그만해.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엄마. 나 미안해. 아니, 엄마가 미안해. 내 인생을 망쳤어. 우리는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복수가 무너졌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녀의 병은 악화됐다. 늦게 알았어.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민준과 나는 병실을 지켰다. 엄마는 약해져 갔다. 지은아, 사랑해. 항상 사랑했어. 표현 못한 게 죄야. 그녀의 마지막 말.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빈 껍데기였다. 장례식에서 나는 아빠를 봤다. 용서해. 그래. 이제.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영원했다.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상담, 책 쓰기. 배신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민준과 아이를 가졌다. 우리 애한테는 사랑만 줘. 하지만 가끔 밤에 그녀의 무릎 꿇은 얼굴이 떠올랐다. 공정했어? 아니, 그냥 파괴였어. 후회와 평화가 공존했다. 엄마의 죽음 후 나는 그녀의 유품을 정리했다. 낡은 일기장. 오늘 지은이가 웃었어. 내 인생의 빛,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이 흘렀다. 그녀도 고통받았구나. 아빠의 배신, 가난, 술, 나를 탓한 건 자기 연민이었다. 나는 일기장을 불태웠다. 이제 끝,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회사에서 스캔들이 터졌다. 내 복수 행위가 새어나갔다. 학대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복수, 언론이 달려들었다. 나는 인터뷰에서 복수는 독입니다. 용서가 약이죠 라고 말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람들은 나를 영웅으로 봤다. 하지만 나는 피해자였다. 민준의 어머니가 말했다. 너처럼 강한 딸을 둬서 다행이야. 아이가 태어났다.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을 때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엄마, 미안해. 사랑해. 과거 친구들이 연락했다. 내 이야기 들었어. 용기 있어. 하지만 그 용기는 피의 맛이었다. 나는 자선 단체를 만들었다. 학대 피해자 지원. 내 경험을 나누자. 세미나에서 나는 말했다. 증오는 순환해. 끊어내야 해. 아빠와 재회. 미안해, 딸. 우리는 함께 엄마의 묘를 찾았다. 그녀는 우리를 사랑했어. 눈물이 흘렀다. 용서의 무게가 가벼워졌다. 민준과 여행 갔다. 제주 바다. 이제 행복할 수 있어? 그래. 이제야의 파도 소리가 과거를 씻어갔다. 하지만 깊은 곳에 작은 그림자가 남았다. 만약 다시라면 그 질문에 나는 미소 지었다. 다시 안 해. 배우는 거니까. 시간이 흘러 아이가 5살이 됐다. 엄마, 할머니는? 천국에 있어? 우리 지켜봐. 나는 아이에게 사랑을 쏟았다. 포옹, 이야기, 따뜻한 밥상. 엄마가 주지 못한 걸 채웠다. 책 2번째 판 이용서의 길, 강연 투어로 한국을 돌았다. 청중이 물었다. 후회하세요? 후회하지만 그 후회가 나를 성장시켰어요. 박수가 터졌다. 민준과 결혼 5주년. 너 덕분에 여기 있어. 로맨틱 디너. 그의 눈빛에 나는 과거를 봤다. 하지만 이제 빛이었다. 엄마의 길, 묘 앞에 꽃을 놓았다. 엄마, 고마워. 내 덕에 강해졌어. 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속삭임처럼. 삶은 계속됐다. 새로운 프로젝트, 친구들, 웃음. 복수의 흉터는 희미해졌다. 나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사랑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증오의 재에서 피어난 꽃처럼.